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알아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7억입니다. 시세나 이런 것들은 알아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할 내용은 그런 시세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 물건 매각 물건 명세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2017년 3월 28일 근저당입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입자 중에 이 근저당보다 전입이 빠른 사람이 있으면 대항력이 있게 됩니다. 여기는 2019년이니까 늦고요. 2020년 늦습니다. 2015년도에 전입이 빠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세입자라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이 박씨는 동일인입니다. 박씨는 소유자의 아버지로 임대차 관계 여부 불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소유자의 집에 전입이 되어 있는 이 박씨는 소유자의 아버지인 거죠. 만약에 임차인이 아버지가 맞다라고 한다면 소유자는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부모님한테 보증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보면 증여의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진짜 임대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한테 임대차를 내주는 거는 거의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거죠. 이 부분 아셔야 되고요. 자, 이것보다 중요한 내용은 등기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 등기부를 보시면 현재 소유자 박씨는 72년생입니다. 72년생 박씨는 2004년도에 매매로 이 집을 샀고요. 그리고 점거를 거쳐서 2017년도 3월 달에 이 물건지 경매 나온 이 물건지로 전입을 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이 물건지에 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 이후에 2017년 3월인데요. 그 이후에 2017년 3월 같은 달에 4억 4,200만 원의 근저당을 잡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근저당이 있었고요. 근저당을 점점 늘려가다가 전부 소멸시키고 현재 하나의 큰 근저당을 잡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저당까지는 그럴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자, 근데 이 다음을 보시면 근저당이 걸리고 나서 가처분이 걸렸는데요. 2018년에 가처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가처분의 내용을 보시면 명의신탁 약정 무효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입니다. 즉, 이거는 명의신탁을 했기 때문에, 즉, 2004년도, 아까 처음에, 2004년도에 명의를 이 박씨에게 신탁을 했기 때문에 무효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되돌려달라라는 그런 가처분을 걸린 거죠. 자, 그런데 이 가처분권자 누구냐? 41년생 가처분권자. 여기 주소지도 이 물건지와 동일합니다. 물건지와 동일하고 이 박씨 누구일까요? 그렇죠. 이 박씨는요, 방금 전에 얘기한 이 박씨, 즉 소유자의 아버지입니다. 소유자의 아버지가 딸을 상대로 가처분을 건 거죠. 왜? 소유권을 돌려달라고요? 참 어이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왜 딸을 상대로 가처분을 걸었을까요? 그렇다는 거는 소유자가 원래는 아버지였는데 이 명의를 딸 명의로 해놨으니 이제서야 되돌려달라고 하는 가처분을 건 거죠. 그동안에 근저당을 걸고 취소하고를 계속 반복했는데 불구하고 이제서야 그렇다는 거죠.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어쨌든 이 근저당을 건 걸로 다시 무효시키고 싶은 건지 아니면 다시 소유권을 받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명의신탁 무효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가처분을 걸었습니다. 자, 가처분은 위험합니다. 가처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는 이 피보존 권리,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란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명의신탁은 어디에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면요. 자, 보시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죠. 이 실명법에 명의신탁이랑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4조에 나와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즉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무효라는 뜻은요,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보나 했는데요.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라는 거야. 이 물건으로 얘기한다면, 자, 원래는 아버지 소유인데 딸 명의로 했다. 그러면 이 물건은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즉 누구 거다? 이 물건은 아버지께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아버지께 되고 이 아버지에 관련된 세금들이 관련된 아버지가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등기부를 보시면 명의신탁 무효가 되면 당연히 만약에 이 가처분에 의해서
이 명의신탁에 의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되는 게 명의신탁법에 관련된 내용을 보실 때 이 밑에 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1항, 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 물건에 대해서 3자는 누굴까요? 여기 보시면 앞에 이 가처분이 가처분 걸리기 전에 보다시피 근저당이 있습니다. 근저당. 하나저축은행에 의한 근저당이 걸려있는데 이 근저당권자를 제3자로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자, 현재 지금 이 물건은 이 근저당권자에 의한 경매거든요. 이 근저당권자에 의한 3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 근저당에 의해서 경매로 넘어가서 A라는 낙찰자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으면 이 근저당에 의한 경매로 낙찰자가 받은 이 소유권 이전이 되었으면 명의신탁에 의해서 소유권을 되돌려달라라는 이런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무효라는 거죠. 이것조차도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가처분, 즉 명의신탁에 의한 가처분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근저당 자꾸 넘어가네요. 근저당에 의한 제3자가 있음으로 인한 경매로 넘어간 거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물건은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물건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처분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어떤 가처분인지. 그 중에 명의신탁이 있다. 그러면 이 명의신탁 가처분 걸리기 전에 혹시 제3자가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근저당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근저당이 있다. 제3자가 있다. 그러면 경매에는 영향이 없는 후순위 가처분이 된다는 거죠. 가처분이라고 무조건 무효하실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 물건으로 돌아와서요. 이 물건 보시면 결국은 이렇게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 가처분, 명의신탁에 의한 가처분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이 전부 소멸사항으로 경매 낙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 아무 생각 없이 낙찰 받으셔도 되는데요.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 문제는 없는데 저는 일단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처분까지 걸 정도의 소유자의 아버지,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 전입까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이 물건 당연히 문제는 없습니다. 권리상의 문제는 없는데 낙찰받고 나면 명도 조항이 좀 상당히 있지 않을까. 저 그런 약간의 추측을 좀 해봅니다. 가처분까지 할 정도의 소유자, 이 명도 저항이라는 거 생각 못 할까요? 충분히 명도 저항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입찰가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